반갑습니다. 앵그리 윤 선생 부동산입니다. 11호 대책 이후에 집값 상승이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저는 집값 상승에 굉장히 한 표를 걸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집값이 하락하는 게 좋죠.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요인은요. 전세 매물의 급감입니다. 실거주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웬만해 가지고는 자기 집을 내놓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전세 매물은 급감할 것이고 결국은 전세 가격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집값과 전세값이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많은 전세 입주자들은 집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이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시 집값 상승을 이어질 거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한번 오른 집값은 잘 안 떨어지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갑지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입지 프리미엄은 불변입니다. 교통, 학군, 직주 근접 이런 거는 조정기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가 않을 뿐더러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지 않겠습니까? 다 선호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수요가 더 집중될 수도 있고 똘똘한 한채가 나타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는 세금 인상 카드를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유세를 올리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민심 위반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큰 압박이 될 것이고요. 거래세를 낮춘다는 것은 지금 보유세 같은 경우는 거의 국세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과 관련이 있는데 거래세 같은 경우는 거의 지방세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어마어마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유세가 연간 1조라고 한다면 지방세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거의 27조 정도 되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미약한 정도의 조정은 있을지 모르나 큰 틀에서 세금 인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공급 대책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공급 대책이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곳은 도심 중심 지역과 일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자꾸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외곽으로 사람을 자꾸 몰면서 택지를 만들어서 가라고 하는데 사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누가 이사를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호도에서 차이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재건축이라는 게 아무리 빨리 해서 지어도 10년, 빨리 한다 해도 5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의 갭은 있고 결국은 2030년까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과 특히 정부 간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자꾸 정책적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니 안 했니 이러면서 굉장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 예약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증시, 주택 가격, 금, 코인, 물가 지금 안 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 돈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유동성 확대 경향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 미국 등 글로벌 예약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이 우선 투자 1순위가 역시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리 인하 문제인데요. 금리는 지금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미국과의 그 금리 차이가 계속 더 벌어지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 부분 때문에 자꾸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연말쯤 되면 금리 인하를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금리를 1% 낮추면 부동산 가격은 3, 4% 오른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물가하고 건축비 상승입니다. 지금 이게 신규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지금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신축, 구축 포함해서 주택 가격은 계속 하향을 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의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세를, 포스처를 취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를 구별해서 말씀드리면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초입기에 빨리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부터 내년 연초 2월 정도까지요. 발품과 시간을 좀 팔아서
자기가 정한 지역에 대해서 주택 가격의 어떤 추이를 잘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단이 섰다고 한다면 또 경제적 여건이 허락이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건이라도 급매물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같은 지역에서 이제 그 상위 입지로 옮기는 방법이 있겠고, 아예 타 입지로 이동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여러분의 여건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가의 매매를 하신 분들은 타이밍을 잘 보셨다가 좀 더 좋은 입지로 이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 이건 이제 직장, 학교, 뭐 생활권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또 도심과의 거리라든가 교통 접근성 뭐 여러 가지 환경을 잘 골라내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을 구매하시기 전에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려는 집이 만약에 원하는 곳이 없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지역을 갑지에서 인근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겠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안 맞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4평 같으면 25평으로, 25평 같으면 뭐 23평으로 이렇게 조금씩 낮춰서라도 진입을 하셔서 거기에 안착하고 계시면 언제든지 그 가격 차이는 계속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정한 지역이 한 두세 군데가 나왔다고 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무조건 도심에서 가까운 안쪽으로 골라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하방 방어력이라고 그러죠. 만약 혹시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또 만약에 회복이 될 때는 당연히 도심에서 가까운 쪽이 빠르다는 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분석을 해보시고요. 또 만약에 아무리 교통이 좋아도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먼 곳은 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아무리 뭐 교통이 뭐 GTX가 다니고 뭐가 다녀도 우리가 맨날 GTX만 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멀어버리면 나중에 피로도가 생기고 또 그 집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으로 또 나중에 또 옮기셔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먼 외곽은 피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중심 지역을 서대문의 홍제동 지역, 뭐 종로, 중구, 그다음에 위례의 핵심 지역, 분당의 그 야탑 등 뭐 이렇게 약간 외곽 지역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도심에 인접하면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여러분들이 저평가 지역으로 정하신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잘 골라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시기가 잘 이용하시면 내 집 마련도 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토지 구역이 정해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입주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서류만 잘 갖춰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에 오히려 중요한 찬스가라고 생각하시고 기회를 잡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 또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공부하는 자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전 국민이 부동산에 대해서 웬만큼은 공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한 수 위에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움직이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입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부동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또 도심 접근성이 좋을수록 인프라가 좋은 곳일수록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결코 하락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을 공유하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